좀 어처구니도 없지만은 제가 조직생활 하다 보면 저는 그 길이 옳은 거고 그 단가 수령을 위해서 내 몸이 총폭탄 되는 게 진짜 제 최고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훈TV의 이철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1년도에 입국한 공주 2명인 공주맘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방송을 최초로 하시는 분이라 좀 떨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면 방송을 처음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저희 집에 와서 이야기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네. 네. 2011년도에 한국에 오셨어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의 지금은 뭘 하다가 오셨을까요? 저는 우리 선물을 1년에 2번씩 받잖아요. 네네. 선물 생산하는 식료 공장이 있었어요. 그 북한에서 제가 어릴 때도 이제 4월 15일, 2월 16일. 맞아요. 네네. 네. 그 당가류 1kg씩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포장하는 과정은 우리는 맛있게는 잘 먹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 와서는 이게 현대식을 다 이렇게 기계를 하다 맞아요. 보니까 좀 쉽게 그래도 북한보다 쉽게 만들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무슨 세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세대가 뒤처지다 보니까 되게 엄청 힘들게 해요. 그 단가를 하나 하는 게 그 노력이 다 수공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수공업을 합니다. 생각하면 보리, 네. 엿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탕이 적으니까 엿부터 했는데 그 강냉이 옥수수 가루, 그 보리를 다 그 온도에 맞게 이렇게 보리를 길러서 찧어서 그 가루를 그러니까 우리가 엿을 하려면 이게 나무가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되니까 골짜기를 가요. 골짜기를 가루를 지고 그리고 보리 길금을 지고 이렇게 해서 산에 가면 전문적으로 나무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문적으로 앉아서 엿 조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엿 다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이 엿 다리고 불 조절도 하고 근데 그게 두 교대로 해요. 낮에 밤 이렇게 교대적으로 하고 밤에는 전적으로 불이 없잖아요. 이 불이 밝은 데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불이 없는 데서 이렇게 엿을 이렇게 자루 있잖아. 네. 큰 자루에다 받아서 짜서 엄청 큰 그 가마에다가 삽 같은 걸로 저으면서 밤새 거기서 앉아서 노래하면서 엿을. 그 시작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전전 시작도. 결론적으로는 북한에서 선물 주는 거를 할아버지 대원 스님, 맞아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고마운 분들은 뒤에 따로 있었네요. 이렇게 노력하고 진짜 고생하면서 그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운동, 전투 막 이렇게 할 텐데. 맞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혹시 사시던 곳은 어디세요? 저희는 북한 해산시 김종숙군 신파. 신파읍. 네. 김정숙이가 누군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김일성이의 공식적인 와이프라고 해야죠. 그래서 북한에서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는데 북한에서 선물 생산은 중앙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방에다 공급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군이면 군마다 이제 선물 생산하는 이 식료품 가공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장들이 군마다 도마다 있어가지고 자체로 생산해서 자체로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뼈 빠지게 힘들게 했지만 여기 보면 노역 생활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시대를 못 거쳐봤지만 그렇죠. 그 그림을 통해서 또 영화 장면을 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도 노역을 하고 있구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예전에 내가 생활했던 모든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은 노예였지 않았느냐. 노예 생활이죠. 그렇죠. 그게 노예지 다른 게 노예겠어요. 그러면 이제 식료품 가공 공장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먹는 거는 좀 어땠어요? 먹는 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 나가는 건 철저하게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탕 과자라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는 있는데 나갈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 교대를 작업하거든요. 네. 그러면 교대할 때마다 그 원재료들을 키로수를 딱 떠서 받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나중에 제품이 나올 때 또 키로수를 인계해요. 그러면 거기에 단가 뭐 물 들어가서 이런 공정 있잖아. 그걸 다 계산해서 그 키로수가 나와야 돼. 야. 그러니까 그 키로수가 안 나오면 거기에서 뭔가 이게 의심을 하는 거죠. 또 어디서. 생활총화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누구 의심하고 근데 이게 그렇게 단속을 해도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집에 뭐 애들도 있고 생각이 나지 않아요. 본인은 일을 하면서도 먹지만은 그 맛있고 달콤한 것을 그렇지. 집사람한테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씩 주머니에다 채워서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경비원 100이 도둑 하나 못 먹는다고. 아무리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해도 가져갈 사람들은 가져가죠. 근데 그 안에서 먹는다는 것도 솔직히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많이 사탕 과자를 먹어봤자 솔직히 얼마나 먹겠습니까? 예? 얼마나 먹겠어요? 가져가다가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져가다 그럼 부끄럽고 총화하고 막 이러죠. 어떤 식으로 총알을 하나요? 총알을 하면? 그렇게 막 생활 총화에서는 비판은 안 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 몰래 가져가지만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침 조회, 직장에서 조회 시간에 막 욕해요. 그것도 충성심 갖다 몰아대는 건 아니겠죠? 그거 가지고. 그렇진 않는데 뭐라 하면 우리가 도둑질에 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저도 북한에서 그 선물이라는 걸 타먹었는데 그 타먹으면서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는 저도 오늘 한국에 와서 처음 힘든 알았네요. 거 이렇게 100% 중에서 이제 뭐 10%도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겠죠. 네. 그 힘든 과정은 말도 못해요. 그렇죠. 다 여기서 못해 하는 것 같아요. 선물 생산 공장, 식료품 생산 공장에서 계셨는데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교과서에 배워주는 것처럼 저는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김일성, 김정일을 신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거 아예 대한민국 자체를 모르고 그냥 교과서에 배워주는 거 헐벗고 굶주린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북한에서 이제 교육하는 대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으로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알고 살았어요. 그 아무래도 그 해산 쪽이잖아요, 거기가. 네네. 그러면은 양강도 쪽에서는 거의나 중국을 통해서라도 좀 알고 있지 않나요? 중국에 앞에 있지만 그 중국에 뭐 가겠다는 꿈조차 못 꿨고 국경이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중국 사람들 우리가 그 강에 나가서 모든 것을 물을 해결하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너무 다 봐요.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그렇겠죠. 구경하지만 우리는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할 거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 국경을 넘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럼 공주맘님께서는 그 다른 양강도 그쪽 지역 분들보단 많이 깨어있진 않았네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예, 다른 쪽 이제 그쪽 지역에서 살던 여성분들은 많이 깨어있던데 완전 침체되어서 사신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뭐 거기서는 깨어있다 그래 모르지만 저는 그 길이 진짜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수령 믿고 당가 수령 믿고 정치적으로 당가 수령을 위하는 그게 제일 우선 그 길인 줄 알았어요. 이야 완전 그냥 이런 사람이 당을 따라 천말이었네요. 근데 그러던 분이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계기가 됐어요. 어떤 계기냐면 저희 아빠가 제가 8살 유치원 때 러시아를 갔어요. 볼목이라고 하잖아요. 돈벌이. 거기 나갔다가 20년 만에 한국에서 봤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그 이야기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이 이야기 줄거리 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예, 한국으로 넘어가지 당황스러웠는데 그렇게 이제 당을 따라 천말리 당밖에 몰랐잖아요. 당밖에 몰랐는데 어떻게 돼서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왔어요. 저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인식 없고. 그럼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네. 중국은 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중국 거쳐서 태국, 라오스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거예요? 브로커 손에서 그런지. 브로커가 한국 가자고? 아니 아빠가 그까 러시아 가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 1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저기 가족을 부른 거예요. 브로커들한테 돈을 다 해서. 근데 우리는 그 브로커 통해서 연락을 받았잖아. 아빠가 살아 있다는 거.
뭐 러시아 가서 뭐 우리는 아빠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아빠가 한국에 와 있다는 그래. 내 속으로는 이랬죠. 아빠를 욕했죠. 죽을 때 되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아빠가 계획을 해서 브로커하고 통해서 어느 날에 한국으로 오자 해서 계획을 잡아놨잖아. 근데 식구들은 가겠다 하고 저는 안 가겠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충실한 거기 조직생활 뭐 그래도 좀 했어요. 뭐 청년동맹 비서라는 거 해 그런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서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를 탈출하면 그 조직에 대한 그렇죠.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 저는 여기 남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러면 압록강을 넘을 때 나도 가겠다 하고 가족만 넘기고 나는 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압록강을 딱 가는데 경비대가 오더라고요. 와서 우리 가족이 맞냐고 물어봐서 네 맞다고 해서 거기 어떤 할머니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할머니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얘기하는 거에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결심했어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같이 넘었어요. 한국으로 넘어올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28살 됐어요. 28살? 어쨌든 지금 이야기가 약간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쭉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북한에 충성스럽게 북한 당에 충성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이제 8살에 아버님이 러시아 나가셨다고요? 네. 8살에 나가셔가지고 그럼 다시 소식 온 거는 언제 오신 거예요? 몇 살쯤에? 북한으로 소식 온 거는? 제가 우리 탈북할 때 소식하고 왔죠. 그럼 20년 만에 소식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8살에 아버님께서 러시아로 일하러 가셨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20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브로커에게 돈을 줘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오게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20년 동안 살면서 북한에 쇠뇌를 당해가지고 본인은 북한 당국에 충성만 했던 한 사람이었다. 네, 충성을.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말을 하셨길래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김일성을 욕하는 말 했어요. 북한에 살고 있는 분인데?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욕하시던가요? 김일성이 정치를 못하고 김일성일 때는 괜찮은데 김정일 때부터 좀 정치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한국은 엄청 잘 사는 나라니까 가서 잘 살아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많이 깨어있었네. 여기 계시는 분보다 공주맘보다도 더 많이 깨어 계셨던 분이네요. 깨어 자체를 몰랐고 그냥 그게 살았어요. 그러면 아예 북한에서 한국의 이 남조선이라는 것 자체도 아예 몰랐고 거의나 그쪽 이제 국경 쪽에서 사시던 분들은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러니까요. 중국 드라마라든지 뭐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못 보신 거예요? 못 봤습니다. 꽃보다 남자요 뭐 하는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북한 사람들 그렇게 영화도 보는 거를. 어머나. 그러니까 너무 좀 어처구니도 없지만은 제가 조직생활 하다 보면 저는 그 길이 옳은 거고 그 당가 수령을 위해서 내 몸이 총폭탄 되는 게 진짜 제 최고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조직생활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청년들이 말 안 듣잖아요.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 청년들이 좀 한국말에 대해서 드라마도 보고 있어 부르짖어가 좀 있어서 이렇게 조직생활을 안 했나 싶기도 해요. 야, 진짜 담백한 분이네요. 예. 그렇게 진짜 오직 그냥 순수 백지장으로 사시던 이 맞아요. 북한에서 너무 근데 좋은 진짜 게스트를 모시던 분 중에 너무 순수한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예. 거의나 다 그냥 북한에서 오신 그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꽃보다 남자인지 뭐 남자보다 꽃인지는 다 맞다고 하던데. 네, 그렇게 무슨 한국 드라마 본 사람이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와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한국에 대한 소문을 아예 몰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탈북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브로커분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께서 돈을 드렸지만 탈북하는 과정은 어땠어요? 저는 북한에서 올 때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살던 그 아빠의 그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창장, 김일성 뭐 그니까 답사 뭐 사진 이런 것만 갖고 왔어요. 제가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정말
진짜 빨갛게 살아 너무. 야, 진짜 순수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빠한테 자랑하려고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